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였습니다. 저는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이퍼가 부러질 듯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동생들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 어제 우리가 파헤쳐 놓은 그 흉물스러운 묘터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검은 구덩이,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아가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품 안에 챙겨온 것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 문서, 그리고 라이터와 휘발유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냐? 우리 집안 씨를 말려서 이 돈 다 뺏어가려는 거였어? 저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며 구덩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헤쳐진 흙더미 위에 땅 문서를 던지고 휘발유를 들이부었습니다. 비가 와서 불이 붙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라이터를 켰습니다. 가져가. 다 가져가라고. 이따위 땅, 이따위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 동생들은 건드리지 마. 치 화르륵 기적처럼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휘발유가 빗물 위로 번지며 땅 문서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불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아이고, 진흙 바닥에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빗소리 사이로 숲속에서 누군가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콱광 하고 치는 순간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숲 입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맨발로 서 있는 여자, 여동생 미숙이었습니다. 아니, 미숙이의 껍데기를 쓴 악귀였습니다. 미숙아. 제가 덜덜 떨며 이름을 부르자 여동생이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웃었습니다. 키, 오빠, 여기 있었네? 따뜻하다. 나도 불 쬐러 왔어. 여동생은 관절이 꺾인 인형처럼 흐느적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뒤집힌 채였고 입가에는 아직도 생고기의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지마. 미숙아, 정신 차려. 제가 뒷걸음질 치자 여동생이 갑자기 내 발로 엎드리더니 짐승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내놔. 내 몸 내놔. 순식간에 저를 덮친 여동생의 소나기 힘은 장사의 것이었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손이 쇠갈고리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컥, 컥. 미숙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 몸에 들어간 저 악기를 떼어놓지 못하고 죽는 게 원통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박노인 집 마당에서 쫓겨날 때 그가 저에게 뿌렸던 소금, 바닥에 떨어진 그 소금을 흙과 함께 한 줌 쥐어서 주머니에 넣어왔던 겁니다. 이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악귀야, 썩 물러가라. 저는 여동생의 눈을 향해 흙 섞인 소금을 뿌렸습니다. 깍! 여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동생의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가 동시에 지르는 듯한 찢어지는 괴성이었습니다. 아파. 아파. 뜨거워. 저는 그 틈을 타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구덩이 쪽으로 여동생을, 아니, 악기를 유인했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죠. 결자해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저는 구덩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야. 내 동생 몸에서 나와 고통에 몸부림치던 여동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싫어, 싫어. 춥고 배고픈 곳은 싫어. 나는 따뜻한 피가 좋아. 너희들 피가 좋아. 여동생이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제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에서 밀린 제가 구덩이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뒤는 불길이 치솟는 묘 구덩이. 여기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여동생이 제 목을 조르며 희죽거렸습니다. 같이 가자. 할아버지 보러 가자. 의식이 흐릿해지던 찰나 저는 불현듯 할아버지가 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막고 있었다. 내가 몸으로 막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저승에서도 그 악기를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악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할아버지의 핏줄인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본인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할아버지의 함자를 크게 외쳤습니다. 김판석. 할아버지, 이놈 좀 잡아가세요. 손주들 다 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제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목을 조르던 여동생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동공이 흔들리더니 허공을 응시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어. 오지마. 영감탱이 오지마. 악귀는 제 목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제 등 뒤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처럼요. 우르릉 쾅!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묘 구덩이 바로 옆 죽어있던 소나무에 벼락이 꽂혔습니다. 쩌저적 거대한 소나무가 쪼개지며 불이 붙었고 그 불똥이 구덩이 안으로 튀었습니다. 그러자 구덩이 안에서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불길이 회오리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끼에액! 여동생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듯 불타는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다시 들어가기 싫어. 악귀의 마지막 발악이 뒷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기어서 여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수가 흔들어 깨우자 여동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왜 여기 있어? 추워. 너무 추워. 살았다. 이제 살았어. 저는 여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타오르던 구덩이의 불길은 빗줄기 속에서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어린아이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요. 할아버지는 저를 한번 돌아보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짓고는 아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러 가시는 거겠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 속으로 말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컬트의 세계에 해피엔딩은 없더군요. 산에서 내려온 뒤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은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여동생은 그날의 기억을 잃었지만 밤마다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매일 밤 꿈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고맙다.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 관 속에 있던 건 아이 귀신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태워버린 그 관 밑바닥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 화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저주와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무언가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